님이 예. 그때만 해도 그 버섯을 심고 그 한복에 예. 따님을 냈거든요. 예. 그래 그 따님 그거를 할머니 집은 그거 보고 따님을 보고 그 시신을 찾았다 그런 시신을 얘기. 그러면 그때 누가 찾으러 오셨나요? 그 그 할머니하고 증조 할머니, 자제분들이 왔겠지. 자제- 예. 작은 증조 할머니. 그렇지, 뭐. 예, 예. 작은 증조 할머니하고 자제분들이. 그렇지 계셨고. 자제분들. 예예. 아, 그럼 묘는 어디다 두셨어요? 묘는 그 우리 집 옆에 그니까는 한등이산 그 범덩구로 군데 네, 예. 거기다 안장을 했죠. 아, 예. 그러면 그 관자 오자 증조 할아버지도 그 근처에 같이 예, 계셨나요? 예, 예. 아, 예. 그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그거- 따님 얘기는? 그 이제 할머니 통해서 이제 할머니를 아버지를 어머니를 통해서 그리 들었지요. 아. 예, 시신을 찾은 거라. 그래요. 예. 그리고 지금 여기 탑이 있는데 이 탑은 언제 만들어진지 아세요? 이 94년도 그러니까는 네. 보덕 135년인가 되네요. 그러니까 94년, 1890, 사 년. 1994년 그렇지. 예.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그렇지. 그렇죠? 예, 예. 예. 그때 했어요. 그때 이제 주로 천도교 측에서 중심이 돼서 하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전도교 중앙총부에서 네. 건립을 한 거지. 아, 물론 거기에 하면서 100주년 기념 사업에 그 같이. 교인들이 헌금도 하고 하고. 그래가지고 예. 예. 아,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탑에서 뭐 유령제라든지 그런 걸 계속. 예, 매년 11월 양력 11월 네. 11일 날 예, 11시에 11시. 매년 여기에서 일영식을 아, 거행합니다. 그럼 그때 이제 천도교에서 중앙총부에서 총무스 내려오시고 교장님도 예, 오시고. 예, 예. 우리 이 지역 간내 부산에서도 오고 남해에서도 오고 아, 뭐 진주, 사천, 예. 그 삼천포, 뭐 고성 이 주위에서는 경상남도에서는 거의 다 옵니다. 아, 그러네요. 탑에는 동학혁명군 유령탑 이렇게 써야 예, 있네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이게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내줘서 감사합니다. 먼저 먼저 선생님 함자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하재호입니다. 근데 물하자하고 호적상으로는 그 이슬제자, 느르호자 그래 재호고 항일 족보상으로 보면은 시를제자가 저희 항열자입니다. 그래 하재호 이리 예, 합니다. 예. 그 선생님 그 중조부님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셨던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중조부님 함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제 하수 태 예. 그 대자를 써가지고 수태 그래 그렇고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제 하수태 할아버지께서 이제 동학농민혁명에 가담하시기 전에 보니까 이 수곡리 쪽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이사도 오시고 이랬는데요. 예. 그때 뭐 그 무렵에 집안 뭐 사정이라든가 뭐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 고조부님이 우리 6대조 어른은 하동 옥종면에 이제 그 계시거든요. 예. 6대조 거기에서 이제 5대조 어른이 이 하신이라고 신천이라는 곳에서 살고 계셨어요. 예. 그러는데 우리 이제 정조보님이 이 고장에 밀항박 씨가 우리 동네 마을에 막 그때는 대성을 이루고 살았어요. 예. 그래서 치철을 하기로 우리 이제 처가의 밀항박 씨다 보니까네 처가를 따라서 우리 5대 이제 정조보님이 이 고장에 와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 잡았는데 그 이제 정조보님이 밀항박 씨가 이 고장에 태어난 어른이고 또 그 밑에 그 우리 할머니가 예. 경주 김씨인데 그 이 고장에서 태어나서 자부가 되고 이래서 그 역사라는 거는 우리 친녀 어머니 80 몇 살에 또 세상을 버리고 우리
할머니가 83살에 세상을 버리고 이랬는데 그 위에서 들어서 역사를 갖다 이 지역은 뭐 하나하나 뭐 다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골목이 어느 골목 뭐 어느 집이 누가 살았고 살다가 이사를 갖고 그런 것까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우리 할머니가 총명이 참 기억력이 좋고 옛날에 그 어떤 뭐 얘기 들은 걸 하나도 빠짐없이 저에게 그리 남겨주셨습니다. 예. 근데 아버님은 일찍이 6.25 때 이제 그 세상을 버렸고 그래서 그 할머니 줄곧 할머니 밑에서 제가 자라나면서 또 모든 그 얘기 자기는 이제 또 시어머니한테 전수를 받아가지고 그리 전해가지고 제가 지금 오늘까지 100년 전 일을 갖다가 뭐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 우리 할아버지는 이 고장에서 그때 당시에 31살 되는 해라예요. 진주 그 수곡 쪽에 그 이제 계시다가 선조들이 예. 이쪽으로 이제 이사를 오셨는데 이사를 온 데가 바로 여기서 가까운 데입니까? 제가 저 호적 번지가 저 애초에 우리 진조보님은 처가의 저놈의 동네에 많이 주제를 이어 박씨들이 주제를 하는데 저놈의 마을 남대리, 오면은 예. 그 우리 진조모님이 거주를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 후에 우리 조보님 때 위에 482번지 저희 저 마을에요. 네들이 거기에서 줄곧 저도 태어났고 났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 우리 부친이 이제 터가 솔다 이래가 앞에 나와가 지금은 외지인이 사가지고 3층 집을 지어놓고 사는데 거기가 480번지 뭐 이리 됐습니다. 그게 우리 내가 살다가 몇 년도 뭐 한 여기에 내려온 지가 한 20년 됐을 20년 정도요. 20년, 15년 내지 20년 됐을 텐데 농지 전용을 받아가지고 제가 여기에 거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 수곡에 계시다가 그 이쪽으로 이사를 오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지역은 이렇게 뭐 보기에도 산간 지역이고 이래서 뭐 넓은 농토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그 증조부님이 동학농민혁명에 이제 참가하실 때 경제적으로 집안 사정이 좀 어떠했다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좀 들으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 저 수곡 고향을 어른들이 떠나오게 된 동기는 저희 11대조 어른이 선조대왕 때 왕자 사부를 지냈어요. 왕자 사부를 지냈는데 그때에 사색 당파가 심했는데 우리 왕자 사부 하시면서 이태계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역적에 어떤 말을 잘 못했던 거 그때 당시에 임금님한테 항소 올라오기로 역적에 몰리게 되었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그에 대한 답서를 올렸답니다. 이런 어른들은 이렇게 해서가 그렇게 된 사실이 아니라고만 이리 밝힌 게 그때에 그 남인 노릇할 때에 우리 수곡에서는 남인이고 북인 저쪽파를 가담을 해 비면은 저쪽 남인 노릇소른 집안이 갈리게 돼 있더랍니다. 그래 한 일가들이 저 수곡에 가면은 뭐 만석군 하영진 씨가 서구 경남 땅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그 시절에. 그래 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거기에 가담을 했다 이래가지고 우리 집 한성재 할아버지 자손은 논도 안 사주더랍니다. 그래서 차라리 일가 지역을 떠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찾아온 곳이 결국 마지막에 우리 진조부님이 이 마을에 결혼을 해가지고 정착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가정 사정이 어려웠지. 뭐 담배벌이나 하고 감자나 심고 이 지역은 무지하게 뭐 옛날에는
그 고규지라 그런 거, 뭐 공원이라 그런 것도 없는 기고 제 손수 일이 땅마 일구면은 자기 담배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감배도 할 수 있었다. 예, 그러니까 헬로 들어오셔가지고 예. 자가를 먹고 살았다. 그리고 그 증조부님이 이제 동학농민혁명에 이제 참여하셨다라는 그런 사실을 선생님께서는 제일 먼저 들은 게 누구로부터 이렇게 들으셨습니까? 우리 이제 할머님이 예. 항시 저 안전에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때에는 동학군에 가담을 하면은 입을 벌리면은 간에서 와가지고 싹 다 잡아 죽인다. 죽이고 뭐 그런 게네 고향을 떠나거나 조용히 아무리 내가 그 가서 죽어도 아 동학군에 가서 죽었다 그런 얘기를 못 하는 게 그래 했는데 그때 우리 할아버지가 33살에 이제 그 백도홍이가 이끄는데 백도홍이는 중살리 가가지고 아군한테 죽었고 거기에 여기서 우리 할아버지가 그래도 나이 33살인 게 한창 되기 있는 나이 아닙니까 이런 게네 여기 있는 군사들하고 같이 울려가 이제 진양군에 이제 내려가면은 진주시에 내려가면은 거기에 이제 하동 동학군하고 합쳐져 가지고 이제 고승산 저 지금 비가 서가 있고 고승산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그 결국 애놈들이 총뿌리에 쓰러지고 말았다는 그런 이제 말씀을 이제 할머니한테 이제 할머니한테 전수를 받고 그래서 그때 시체를 어떻게 그 한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우리 저 고모 할머니가 한번 옥중에 계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못 가고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땅에 묻어라. 그때에 이제 대발을 해가 거기에서 이 땅에다 묻었는데 그때 그 시절은 여시가 심할 때 여시. 여우가 왁을 기른 게 아니라 시체 있으면 싹 다 뜯어 무비리고 묻으면 해놔도 대발 안 하면 다 파무비고 이러는데 그래 해놨다가 그 묻어놨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진조모님이 그 힘세기로 알려져가 있는 분이라 뭐 한주 손에 섬이라 그런 거 200몇십 건짜리 섬을 들고 어린애를 하재가 났는데 나왔다 그런 어른이거든요. 그랬는데 그래 가서 미를 가본 게네 그 뒤에 이제 나라 그 좀 이제 그 동학군이 조용해지고 어차피 죽었은 게네 조용해졌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게네 그 근처에 가가 본 게네 무덤을 해놨더라 그런 게라 그 찾아간 게네 해놨는데 여우가 이제 굴로 이리 바삐더라 그대에 그런데 아이고 이제 시체 찾긴 틀리다고 매를 판 게네 그래도 그나마 대발은 이 여우가 못 판답니다. 그래 그때에 막 이 사람이 우리 정조부님이 이제 시체가 썩어서 이 죽죽 뼈를 훑으면은 희지밥 모양으로 이리 훑치였다. 그래서 우리 진조모님이 딱 한지가가 쫙 그 자리에서 손을 가지고 뼈를 훑어가지고 이리 왔다. 그때 당시 우리 할아버지가 6살인가 자셨다 그런 기라. 그래 밤에 이리 들어온 게네 그 우리 할아버지가 그 안 계셔 가지고 방에 온천이 찾은 게네 굿이 꼭 무서워 가지고 이리가 있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체까지 그러면은 그 이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신 그 어른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대발을 해가지고 시신을 이렇게 묻었다는 분이 그분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그 행제분되는 게지. 그러니까 이제 그 누이가 그 되는 거예요. 근교에 살았다. 그 증조부님의 어떤 그 형제 자매들이 좀 이렇게 몇 분이나 계셨습니까? 이제 배다른 분이 계셨어요. 배다른 분이. 우리는 그 고조부님 밑에 제가 정상적으로 이리 보면은 이제 할아버지 밑에서 내가 쭉 내려왔는데
위에 큰 집도 묵고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한 집 자손을 갖다 지금 5집이 갈리가 있습니다. 보사책에 딱 유명을 보면은. 따고. 그럼 나는 우리 고조부님부터 쭉 바른데 또 4대 증조부님 때 내려와가지고 우리 큰 집이 있었어요. 예. 이제 배달은. 그래서 무구해가지고 또 우리 삼촌은 그리 또 보사책에 보면 내려가 비고 그랬습니다. 한 할아버지 밑에서 그 자손이 나다 보니까는 이 집을 갈라비고 남께네 이제 전수는 멀어지고 이렇게 하다. 그리 이제 그 증조부님 때는 이렇게 배달은 형제들 포함해가지고 이제 많았네, 그죠? 형제 자매들이 이제 쭉 많았던 셈이네요. 예. 그 조모님이 이제 그 증조부님이 동학농민회에 참여하신 사실을 지금 선생님한테 쭉 말씀해 주셨다 그랬는데 조모님은 그러면은 어디 누구한테 들었다라든가 이런 말씀하시는 시어머니한테 이제 전체를 다 이 얘기를 전수를 갖고 다 집안에 또 뭐 남한은 그때 당시에 이 마을에도 한 90살 뭐 이런 어른들 살아 계시다가 그 우리 할머니 가만 나이도 많고 이런 분들이 계실 때거든요. 그래서 위에 세살 베리비고 지금은 뭐 그 동학농민인민군에 대한 그 뭐 알고 계신 분은 나이 연세 봐서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 주로 이제 조모님이 말하자면 시어머님이 예, 그죠? 이제 시어머니한테 그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그 증조부님의 그 부인이 되는 그죠? 그 자기도 가부 참 제가 전 오이 가면은 이 어리서부터 내가 이제 어른들하고 품마시를 하고 그 전에는 뭐 사랑바위랑 갑니까? 요즘은 뭐 다른 노는 데가 쎄쓴 게 그러는데 그 전에는 마을 사람들이 어느 집이 좀 밥순을 놓고 보면은 사랑을 거쳐해가지고 소변을 보면은 뭐 밭에 가고 이래 한 게네 사람들이 많이 비내는 걸 좋아하고 그게 뭐 김치라도 저녁으로 동지김치를 담아놨다 주고 그리 했는데 어리서부터 제가 사랑방이지 쭉 가면은 이제 가서 놀고 이래서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그러면은 그 조모님 말고도 선생님은 그 당시에 이렇게 이 마을에 사시던 나이 드신 어른이나 이런 분들한테서도 그 증조부님 말씀을 좀 들은 적이 있습니까? 유씨라고 문화유씨인데 저를 상당히 한 90 몇 살 살았으면 한 100 몇십 살 됐을 기가 이런 어른들은 안전은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 또 저근에 마을에 가면 그 이시 어른이 그 시당 변지 오래됐는데 그 어른들은 이제 동학군이 그러고 그러면 이제 저놈의 여기가 지금 간방이 터져가지고 지금 터널들 비지만 청학동 쪽으로 거기에서 항시 이제 동학군이 이러고 갔다 오면은 거기에서 또 아군 뭐 그 사람들이 쳐넘어가 동학군은 어디 갔냐고 또 남한 사람들 막 붙들리면 막 또 패피고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도 상당히 피해를 보고 살았답니다. 왜 그러냐 이거 그래서 백동이 제 양반이 여기에 길을 꽂고 넘어가다 죽었는데 제피 죽었는데 그때 노래를 부르기로 잡았니 뭐 백도역이 잡았니 그래서 하면 춤을 추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지역 사람들이 동학구나 그 아군들 와가 괴롭히고 막 두드려 배 빌고 이런데 그래 춤을 췄다는 그런 얘기를 그 이제 말하자면 이제 백도역이 백도영 이제 이 사람이 저 삼장 사람인데 그 자손이 안 나타나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나이 뭐 한 21살, 30살 한창 나이에 그 사람들이 이 봉기를 했으니까 그 물론 결혼해가 자녀들이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나라에서 누가 아버지가 동학군 해갔다 그러면 자기가 죽이면 되네 주 엄마랑 감차비는 게래요. 그러면 일체 입을 못 여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이 마을 사람들이 어쨌거나 그 백동의 어떤 그런 활동 때문에 광군들한테도 이렇게 피해를 많이 받고 하니까 많이 두드려 맞고 막. 그래 이제 잡혔다 소문 듣고는 이제 그런 춤을 추는 춤을 잡았니 백도영이 잡았니 사람들은 백도영이라는 말은
그게 역적이라 이런 뜻에서 백도역이라 이렇게 해서 끼고 백도홍이 백낙도 백낙도라고 예, 그러죠. 예, 거리 이름이 있어요. 근데 수원백시 그 보사책에 보면은 백낙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온답니다. 예. 경상대 교수님하고 저하고 그 인터뷰를 좀 했는데 예. 증조부님께서 이제 동학농민혁명에 가담하시기 전에 동학을 믿었다든가 뭐 시천주 조화정 이런 걸 이제 뭐 이렇게 읊으셨다든가 혹시 그런 얘기는 들으시는 게 없습니까? 그런 얘기는 전혀 저 뭐 동학을 뭐 도를 믿었다든가 그런 거는 일체 못 들었습니다. 아, 저는. 들은 게 없어요. 못 들었고 또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뭐 너무집을 살았거나 뭐 저가에 와가 있었은 게 물론 뭐 너무집 산댁인데 그런 거는 일치 아니고 요즘 내가 이 가만히 세상을 지나오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동학군을 올바르게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없느냐 보면은 그때 당시에 전부 그 상놈들이 모여가지고 한 짓이다. 중말해서 백징이나 네, 예. 뭐 그렇게 했은 게네. 둘 중 두 가지를 가지고 말을 안 했었기라 자손들한테 안 가르쳐 줬었기라 왜냐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백정이나 그것도 뭐 팽입을 씌우고 포시를 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랬다고 나는 얘기를 들었고 또 역적이라고 하는 누명을 썼기 때문에 제피 죽을까요 후손들이 죽을까요 숨긴 거 아니냐 이리 싶고 요새 뭐 이런 얘기를 쏙 해보면 전부 그 뭐 그라지 패들이고 또 아니면은 뭐 상놈들이 모여가지고 나를 일바셨다고 그 얘기한 게 상당히 기분이 언짢고 나는 그래도 이 진주 지역에서는 우리 진양 화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맥체꾼도 있고 예. 지금도 진주에 가면 그래도 뭐 국회의원도 나오고 다뭐 내놓으라고는 진주는 강화정이라고 그렇거든. 그래 듣고 있는데 그게 참 거북스럽더라고. 근데 이제 진주에서 내가 이제 평등 운동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일어난 걸로 제가 알고 혁명운동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 혹시 그 이제 그 백도홍 장군하고 선생님 증조부님하고 혹시 뭐 어떤 관계가 있다든가 그쪽을 통해서 뭐 이제 동학농민혁명에 가담하게 되었다든가 혹시 뭐 그런 거 그 백도홍 장군과 증조부님하고의 어떤 그 관계에 대해서 혹시 뭐 들으신 게 있나요? 그 관계는 전혀 없고, 예. 우리 뭐 보사책에 봐도 물론 뭐 수원백씨하고 개론은 했지만은 뭐 전혀 그런 관계는 제가 못 들었지. 어떤 취지 내에서 그 사람들하고 가까워졌는 거, 도를 믿어서 그랬는가, 아니면은 좀 뭐 어떻게 하는 거, 뭐 담배벌이하고 감자하고 뭐 이런 걸 하는 그런 시대인데 그게 뭐 도저히 그런 관계는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러면은 그 증조부님 말고 그 혹시 이제 그 증조부님 주변에 뭐 외가 쪽이든 혹은 그 후손 뭐 조부님 쪽이든 혹시 그런 분들 가운데도 동학이나 천도교하고 이렇게 관계되는 분은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관계. 그런 데 대해서는 뭐 아는 게 하나도 없고 관련되었다는 얘기 자체를 안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조부님이 동학농민혁명에 이제 가담하실 때 혹시 이 마을이나 이 이웃 마을에서 이제 같이 가신 분들 같이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참여 같이 하셨다 혹시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것도 없어요. 없고 우리 지역에서는 오직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 네.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좀 남다른 게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도 참 여자로서 여장인데 키도 훨씬 이장을 한 서너 번 했어요. 우리 할머니 이장을 했는데 딱 뼈를 맞추면 진짜
의식이고 막 6척 되는 나와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리뼈를 차차차 마중 두고 뭐이고 큰 남다른 그런 기질을 체험을 가지고 계셨다고 했고 우리 할아버지도 원래 제가 이 제일 우리 집안에 가면은 제일 적습니다. 뭐 물론 제가 18살부터 무서 내가 지게를 지고 17살 무서 어른들하고 꼭 같이 대해서 마시를 하고 막 이래 했습니다. 우리 어른도 지금 뭐 시무산 묵을 때 사진 일본 가서 사진 찍은 게 있지만 책이 참 컸습니다. 그렇게 쭉 벌어진 어른이 참 미남이고 이랬는데 왜 그런지 저는 제가 제일 최고였고 우리 할아버지도 동학군에 가실 때도 책이 그리 좋았답니다. 힘도 쉬고 뭐 지금 봐서 37살이면 뭐 참 힘쓸 그런 나이야. 같이 하신 분들은 잘 이제 알려지지 않다라는 예, 말씀이고요. 그 아까 말씀하시길 이제 증조부님의 어떤 누이 중에 한 분이 그 이제 시신을 찾아가지고 예, 옥종 옥중에 사시다가 그래서 그 이제 뭐 이제 말하는 가매장을 이렇게 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이쪽으로 이장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런 얘기도 결국 그러면은 증조모님이 예,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 쭉 전수를, 이렇게 예. 전수를 해주고 그걸 이제 스님이 들으시는 그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12살에 우리 할아버지를 만났가지고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셨네요. 말하자면 우리 할아버지하고는 조금 나이가 차이가 있었어요. 예. 차이가 있었는데 뭐 시집을 놔도 시집 옮긴가 그 자체를 별로 느끼지 못할 그런 나이인데 그 마당에서 이리가 어찌 뭐 앉아가 잠이 들면은 보도마다 뭐 방에 리피타 이 할아버지 그렇게까지 한 얘기는 내가 들었거든요. 그 할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그 고성산 전투에 이제 참여하셨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혹시 그 집안의 증조모님이나 그 뭐 이런 분들이 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좀 이 순환을 당하고 혹시 이런 얘기는 뭐 들으시는 게 있습니까? 그러시면 그 좀 뭐 그 후에도 조심스럽게 이 그때는 큰 뭐 어떤 동네 사람이 밀고를 안 하면은 예. 그 피해 나가기 좋을 그런 때였답니다. 왜냐하면 처가에 연미랑 박 씨가 그때 당시 뭐 한 몇십오 살았는데 전부 이 박가들이 되는 게 감싸가지고 여왕을 모시랬기 혼자 산 고생한다 이래가 다 친정 가난해서 이제 다 도와주고 숨기주고 그래가 버티고 살았답니다. 말하자면 요새 같으면 팔방사왕 그 흐트러진 성별이 뭐 이리저리 모여가 있다 보면은 아무리 제가 혼자 잘해도 또 적이 되는 수가 있고 뭐 밀고 하는 수가 있고 뭐 이리 하는데 뭐 진정 가난해서 뭐 오빠 아재 뭐 이리 조카 뭐 이런 세계에서 살았긴 깨네. 뭐 물으러 오군 사람 없어. 또 그래가지고 모면을 많이 했다 그런 그런 얘기는 제가 들었지. 그 증조부님이 이제 그 평소에 더 농민혁명이 일어나기 이제 이전에도 진주, 진양 이쪽으로 이렇게 출입이 좀 잦았습니까? 예, 우리 원인자 그 우리 아버지 때도 그랬거니와 꼭 그때는 그 하영진 씨라고 그 수곡에 가면 뭐 천석, 이천석, 삼천석군 부자가 서북인가 쪽 부자가 살았는데 뭐 미사를 지내러 가면 뭐 소를 몇 마리 잡고 또 그렇게 전해오고 있고 지금도 그 아들들이 서울 올라가 부자로 다 살고 있고 이런 게네. 그때는 그 사람들하고 기촌이 가까운 게는 계속 출입을 이제 미사 지내러 가도 그러고 문중 회의를 하러 가도 그러고 계속 그리 이제 떠나들고 그렇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할아버님이 고성산 전투에서 돌아가신 게 맞는 거죠? 예. 그 돌아가신 뒤에 그 시신을
누님이 수십하셨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어디에다가 그 북방리 근처 북방리 근처 마을 그 근처에 사네. 산에 예. 그리고 그 누님이 그 근처에서 살고 계셨다는 거죠. 예, 그 이제 연애 또 그 어른들이 세상 별비고 자손들이 객지를 다 떠나버렸어. 지금은 그렇게 뭐 모르는 묻어놓고 상태고. 우리도. 그 뒤에 증조 할머니가 다시 가서 예. 이장을 하신 거죠. 예, 이장은 이장. 어디다가 하시는 건가요? 저 지금 현재 동당이 거기는 어디 정도 되나? 중산 제 중살리 시천면 시청면. 예, 저 중살리 저 동당이라고 동당 마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 그쪽은 수곡이랑 가까운가요? 이쪽에 아, 우리 내나 요 곡점. 여기요. 예, 중살리 아, 가는 곡점이 있는데요. 예, 예, 아, 위에 곡점 가위에 쪽이구나. 예. 산. 지금 묘소는 어디에? 거기에 있어. 거기에. 예. 아, 그대로 있어. 그러면 이 근처를 덕산이라고 그러는. 예, 시천면 그때에는 저 시천면 사무실이 네. 신천리에 있었어요. 곡점 밑에 거기 알았거든. 그게인데 동학군이 여기에 주둔하게 할 때에는 그 아군들이 동학군을 쫓아오면은 길도 없고 내대골자 들어올라 그러면은 산도 험하고 말로 가지고 뭐 불량미를 운송을 잘 못했다. 예, 길이 그렇게 험해서. 예, 길이 험해서. 그래 그 얘기는 제가 이제 어떻게 들은 게 아니고 우리 앉으면은 그 민사무실에나 민장이 많다 앉으면은 시천 민사무실은 신천이다. 네. 그래서 이 옮긴 역사가 애정시에 그 전에 이제 옮기졌다 그런 걸 얘기를 했고 이제 그 경상대 교수님이 이제 그 할 때 보면은 동학군이 저 주둔을 해가 있었는데 아군들이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그리 어려운 난간에 쳐들어와 가지고 온 게네 입송동이라고 있어요. 입송골 한문으로 보면 골동자를 쓴다 아닙니까? 골동장에는 입송골이라는 골짜기 저 큰 게 있고 또 도장동 예. 그 제석공원 이 저 그림이 뭔가서 도장동이라 큰 골짜기 있었어요. 예. 그게 있었고 판기라는 거는 저 마을로 가다 판기 뭐 장판터 이랬는데 우리가 이 장기를 두면은 이 가운데 이 꼬랑이 있어 요쪽 마을이 있고 요쪽 마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판터 그래서 장기를 놓고 딱 보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장판터고 이래서 그게 이제 경상대 교수님이 자료를 가지고 있더라고. 그 골짜기로 잔병들이 저 동학군들이 후대기 갔다. 후대기 가가지고 계속 추적을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기가 조치했다. 아마 그런 얘기를. 그 백도홍이 깃발을 꽂고 한 데가 여기서 지금 가까운가요? 저 건네 마을, 동촌 마을. 동천 예, 가까워요? 예. 중살리. 나는 여기서 보면 저 건네 많이 보여요. 보여요. 그거 가가지고 뭐 그럼 백도홍은 저기 북방리 저기는 안 갔네요. 안 가고 여기에서 죽었다는 거. 그 나갔다 들어와가 이제 나갔다 들어와서 그러면 더 주둔지를 네 대리 그 동촌에다 한기고 네. 싸우러 나가는 거는 이제